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85% 상승, 코스닥도 1.0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그 8월, 9월, 10월에 우리 이제 장이 이때 당시 조정이 나올 때도 어떤 뭐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로 3달 동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상승 사이클을 이어갔죠. 그리고 이번에도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빼고 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방송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곡점의 구간이었고 여기서 상승 흐름으로 좀 방향을 잡을지 하락 흐름으로 좀 꺾이면서 가격 조정이 추가 조정이 나올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저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방송하는 사람이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멘트를 드리는 게 사실은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1월달도, 2월달도, 3월달도 시장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뭐 과열의 끝, 혹은 버블의 어떤 상투를 찍고 추세가 꺾이는 분위기로 보기는 야 지금은 절대 그런 어떤 분위기가 감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저도 상방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입장으로서 혹시 이때 이제 꺾여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렇게 돌아 나가서 결국은 상방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도 일단은 지금 요렇게 박스권 안에서 이 박스권 중간값을 그래도 좀 넘어서 주는 괜찮은 의미 있는 흐름이 저는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개인이 이 흐름을 개인만 고군분투하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의 최근 수급이 나쁘지 않죠. 한 3일 연속 순매수 하루 쉬었다가 오늘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이 거래가 아니라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코스피 마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 말씀드리기를 코스피는 3100포인트를 외국인 수급이 동반되면서 뚫어내는 좀 양봉이 출현하면 상방으로 좀 높게 확률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요 박스 구간이었죠. 요 박스 구간 여기를 좀 강하게 뚫어내는 흐름 역시나 어떤 뭐 개인이 뚫으면 안 되고요. 외국인이나 기관 메이저 세력의 수급이 좀 동반이 되어지면서 개인은 또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가 제일 좋죠. 근데 오늘 그런 형태를 띄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은 외국인의 또 수급이 들어왔고요. 1300억.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흐름 안에 있을 거고 여기서 맞고 또 조정이 나올지 강하게 1000포인트를 뚫어줄지 이번에 어떤 상승 사이클을 내가 어떻게 대비할지 이제는 미리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리딩방도 이때부터 저는 이제 상방으로 흐름을 이미 조금 어느 정도는 봤고요. 지금 비중도 좀 늘려가면서 그동안 이제 테마주 위주 장이 불안할 때는 사실은 테마주 급등주 위주로 좀 방망이 짧게 잡고 단타로 쳤다면 이번 이제 혹시 상승 사이클을 내가 누비기 위해서 IT 반도체랑 2차전지 지금으로서는 가장 확률 높게 시장을 캐리해 줄 수 있는 섹터로 이 두 가지만 한 게 없기 때문에 좀 공부하셔가지고 좀 담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언제였더라? 한 2월쯤 이쯤 됐었나요? 혹시 코스피가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사이클을 가져갈 때 이때는 그럼 어떤 종목이 이 코스피를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달 전이었네요. 2월 달이었던 것 같고
이때 당시 이제 코스피의 다음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제가 두 종목 정도 그때 한번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LG전자랑 이번 사이클에는 아마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인 어떤 관점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뭐 이제 LG전자가 드디어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하기로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LG 최고 대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직은 상반기니까 좀 멀었지만 얘네가 이제 하반기에 상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지금 뭐 한 거의 100조 정도로 몸값을 보고 있으니까 뭐 관련해 가지고 또 재료가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로봇 사업을 또 하겠다라고 이제 재료가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엮이면서 좋은 상승을 좀 보였고 이제 LG전자 혹은 LG화학 관련주들도 오늘 꽤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애플카를 누가 손을 잡느냐에 대해서 이제 마그나 쪽으로 뭔가 분위기가 많이 쏠리니까 뭐 LG전자도 좋고요. 뭐 관련주들이 뭐 나인테크나 신성 델타테크, 뭐 나라 M&D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좋은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항상 보면은 좀 대장이었죠. 그 뒤를 뭐 3기나 뭐 나인테크나 뭐 나라 M&D 이런 종목들이 조금 2등주, 3등주 역할을 했었고 예전에 이제 잠깐 LG 에너지 솔루션 기사가 나왔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나라 M&D가 가장 상승률이 좀 좋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어디였더라? 요쯤이었던가 기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재료가 잠깐 한번 기사만 나오고 슈팅 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재료로서 시장에서 막 이렇게 테마로 형성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지금 상반기에 남아있는 게 SK IET 2차전지 분리막 다루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뭐 카카오 애들이랑 크래프톤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도 상장 관련 이런 어떤 종목들 관련해서 테마가 좀 형성되는지 재료가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혹시 재료가 엮인다면 그러니까 크래프톤도 뭐 상장하려면 한참 남았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테마로 형성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기관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 마음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테마가 형성되는지 그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KIET는 예비 심사를 통과했죠. 그래서 지금 한 5월쯤 상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딱히 관련주로는 지금은 뭐 형성되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얘네가 관련주야라고 혹시 재료가 된다면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뭐 그냥 2차전지 뭐 분리막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확실하게 테마가 형성된 적이 좀 없었기 때문에 SKIT는 뭐 일단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도 나쁘지가 않죠. 일단 뭐 파동도 이렇게 이제 내가는 가운데 있고 시장도 이제 여기서 상승 파동을 한 번 더 만들어 낸다라고 하면 재료가 남아 있는 애들은 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나 뭐 나인테크 3기 이런 애들도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테마. 야, 뭐 정말 어제 하루 쉬더니, 그러니까 어제 하루 쉬면서 이재명 관련주 테마가 시장을 좀 주도했죠. 이 부분도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 드렸던 적은 있거든요. 예, 이텍 TN이 한 요 정도 자리였을 때인가. 아무튼 얘도 이제 이렇게 맞고 떨어졌던 저항대를 넘기면 위로 천장이 확 열려버리기 때문에 계속 보고도 있었고 제가 방송 통해서도
혹시 윤석열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면 이재명 쪽으로 수급이 또 분위기가 쏠릴 수 있으니 한번 볼 필요도 있겠다 언급도 좀 드렸었죠. 한 일주일 전? 뭐 그 정도쯤에 한번 방송에서 멘트 드렸던 것 같은데 상한가 가고 아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강하겠죠. 윤석열 vs 지금 이재명 이렇게 이강구도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관련주들이랑 이재명 관련주들은 지금 종목들도 워낙 많고요. 이 테마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이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 어디가 고점이다 뭐 이런 걸 예측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대선 테마주들은 진짜 몇 배를 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그런 거는 좀 있을 수가 있죠. 인맥주 분위기에서 얘네들이 언젠가는 인맥주들이 좀 과열 구간으로 들어가고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좀 단기 조정이 나왔다가 또 갈 수도 있는 반면에 인맥주 한탕 해먹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정책주 쪽으로 좀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 언젠가는 올 거거든요. 요 포인트를 좀 잘 캐치하시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선 테마주를 보는 가운데에서는 하나의 뭐 박자를 좀 잘 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맥주 막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뭐 애니능률도 그렇고 뭐 단기간에 막 몇 배씩 오른 구간에서 괜히 또 잘못 상투 잡고 뭐 기다리면 반등 나오겠지 했는데 분위기 갑자기 인맥주에서 정체주 쪽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또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어떤 찰나를 좀 잘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 너무 강해서요. 너무 강하고 정말 그러니까 어떤 예전이랑은 또 흐름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대선 테마주 할 때는 뭐 많긴 했었지만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종목들이 많이 형성되진 않았었고 예전에 이제 대선 테마주들은 그래도 항상 보면은 굳건한 대장 애들이 좀 존재를 해줬고 이 대장 애들이 한 두세 종목이 순환매를 돌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대장주가 존재하면서 후발주들을 이렇게 좀 끌고 갔었어서 이 대장주 강한 애들 몇 종목만 좀 보면 됐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뭐 딱히 얘가 대장이야 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거래대금도 거의 비슷하게 다 터지고 상승률도 너무 지금 막 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제 기본적으로 구 윤석열 테마주들의 대장이라고 하면은 뭐 서현 탄메탈, 뭐 덕성, 뭐 아이크래프트 이런 애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서현이랑 덕성이 시세를 사실 좀 많이 냈고요. 얘네는 여기서 이 윗구간으로 내가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기에는 이제는 좀 진짜 너무 부담스럽죠. 뭐 당연히 이때부터서도 저는 사실 좀 쳐다보지 않고 있고요. 차라리 서현이랑 덕성 이 윗구간에서 리스크를 짊어지고 공략을 할 바에는 이런 서현이와나 서현 탑메타를 공략을 하는 게 차라리 좀 나을 수도 있겠다. 서현 이와도 보시면 이 저항대 그리고 딱 이 저항대가 또 10,000원이라는 가격대에 있죠. 예전에 제가 이 종목이 이 가격대라는 게 여러 가지 가격대가 있잖아요. 1,000원도 있고 뭐 10,000원도 있고 100,000원도 있고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부르는 뒤에 땡땡으로 끝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가격대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가격대들 중에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갖는 의미가 사실은 가장 좀 큽니다. 그러니까 뭐 1,000원짜리에서 놀다가 10,000원짜리 주식이 되면서 좀 그 성격이나 흐름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현 이와도 여기 이제 10,000원을 좀 안착하는 흐름이고
다른 뭐 윤석열 관련주들에 비해서 뭐 상승률도 그렇게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니까 뭐 윤석열 관련주 치고는 많이 안 올랐잖아요. 뭐한 100% 올랐으니까. 서현탄 메탈도 뭐 저점 대비 이제 오른 건 많이 올랐는데 얘가 어찌됐건 대장이었고 대장이었던 애가 요렇게 끝내지는 않겠죠. 다른 애들 막 날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얘도 요 저항대 를 또 뛰어넘으면서 슈팅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좀 그나마 리스크가 덜한 이런 애들 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윤석열 관련주 중에는 아무튼 끼가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애니능률 깨끗한 나라는 이제 단기과열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뭐 웅진, 승일, 원익큐브 얘네들도 아직 아직은 고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닉스 소재, 뭐 화성밸브, 뭐 극동유화, 푸른저축은행, 부방 뭐 너무나 많아서 윤석열 관련주들은 뭐 좀 설명드리기도 버겁네요. 아직은 좀 더 상승할 여력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한 이번 주 중에 만약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그땐 좀 경계를 하시고요. 종목들끼리 그냥 순환매 돌면서 오버슈팅까지는 아닌데 그냥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이면 얘네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냥 순환매 돌면서. 근데 어떤 하루 날 잡고 진짜 윤석열 테마주 전체가 막 다 막 좀 우리가 진짜 이건 좀 미쳤다 과열이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오르는 날이 온다면 그때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조금 뭐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이재명 관련주들 어차피 지금 지지율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윤석열 아까 또 보니까는 윤석열이 25% 이재명이 24% 나왔는데 또 이제 어떤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이 다시 역전하면서 1위가 되면 이거 가지고 또 관련주들 쏘겠죠. 이재명 관련주들은 그나마 에이텍 TN이랑 에이텍만 보면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매매하기가 좀 더 수월하긴 합니다. 에이텍 TN이 대장이니까 얘네들 보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얘네는 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매매하셔야죠. 적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지금 명확하게 정해져 버린 어떤 대선의 야권의 뭐 윤석열, 여권의 이재명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서울시장 쪽은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멘트는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강한 그러니까 내가 정치 테마주를 매매를 할 거라면 윤석열, 이재명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이쪽은 별로 그렇게 지금 대선 테마주가 활개치고 있는데 서울시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사실은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아무튼 오세훈 관련주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거 앞두고 조정을 또 받아야 그 분위기 타가지고 이제 선거 전에 또 한번 땡길 거니까 여기서 더 가는 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 가다가 이렇게 반등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박영선 관련주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방송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지 마시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고 굳이 지지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가 제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지만 아무튼 선거 앞두고 뭐 박영선 관련주도 뭐 슈팅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이쪽은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좀 그런 뉘앙스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 같고 아무튼 지금으로선 정치 테마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쉽게 또 꺾일 것 같지도 않아서 지속적으로 뭐 조정실을 좀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또 강한 테마가 두나무 상장 테마죠. 얘네들도 그러니까 두나무 관련주들이 거의 다 이제 창투사 주들이잖아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뭐 이제 대성창투도 그렇고
뭐 우리 기술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투자증권도 그렇고 거의 다 이제 창투사 아니면 뭐 이런 이제 증권 이제 투자 관련된 업을 가지고 있는 관련주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굳이 두나무 상장 테마이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좀 있죠. 창투사 관련주들은 또 일자리 관련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뭐 이제 증권회사들 워낙 또 그 좋잖아요.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나무 상장 테마들도. 아무튼 지금 나스닥 상장 관련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흐름이 꺾이지 않고요. 대부분이 괜찮습니다. 뭐 얘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은 에이티넘을 대장으로 보고 두나무 상장 관련주들은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하나투자증권도 얘 무거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괜찮네요. 변동성도 좋고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야놀자 그리고 크래프톤 관련주이기도 한 아주 아이비 투자도 괜찮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한 번은 더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도 좀 보고 있긴 한데 조금 사실은 공략하기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구간은 아니에요. 이 앞 구간에서 지금 가격대가 사실 너무 높아서 1,500원짜리가 문제 뭐 7,000원 와 있는 상황이라서 공략을 하시려면은 좀 손절이나 대응을 타이트하게 좀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마켓컬리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최근에 뭐 굉장히 좋죠. 근데 얘네들도 조금 이제는 공략하기에 부담스러운 구간들에 들어와서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사 선정 이제 뉴스까지 좀 나왔어서 이 이후에 뭔가 또 시장을 뜨겁게 달굴 만한 뉴스가 금방 또 뭐가 나올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제 물음표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주간사 뉴스 나왔을 때 갭 띄웠다가 음봉으로 내리더니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얘들도 뭐 이러다가 한 번 정도 더 빵 쏘고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도 얘는 진짜 워낙 끼가 좋은 애라서 지금 요렇게 이제 21선 타고 가고 있는데 요때도 거래량 터지면서 이 전고점을 넘겨놓고 삼성출판사라는 이 정말 끼 좋은 애에 비하면 뭔가 조금 미지근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좀 미지근했다. 그래서 또 한 번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거래량도 급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21선 눌림목도 다시 왔고 그래서 얘도 조금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뭐 어제 제가 방송을 좀 뭐 못 해드렸는데 어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제가 백신 여권 관련주들 다뤄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방송을 하려고 했었더라도 이미 시간에서 상한가를 좀 가 있는 상태였죠. 근데 백신 여권 관련주들은 얘네를 제가 요땐가 한번 다뤄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였던가? 그쵸. 뭐 라운시큐어랑 와이크래프트랑 SJ 솔루션이랑 뭐 케어랩스 관련주들로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러면서 뭐 이때 당시에는 뭐 케어랩스가 좀 차트가 좋았었고 라운시큐어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러다가 제가 백신 여권 관련 주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다음날 아이크래프트가 윤석열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백신 여권으로 엮여가지고 슈팅이 한번 나왔던 날이 있었어요. 요때였던가 언제였던가 아무튼 뭐 저희 리딩방도 이때였던가 이제 리딩방에서도 매수해가지고 한번 수익을 이때 익절을 하고 나왔었는데 아이크래프트는 이제는 뭐 윤석열 쪽으로 그냥 더 보는 게 백신 여권보다 윤석열 테마가 지금 훨씬 더 강하니까요. 아무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도
재료가 두 개나 좀 엮여 있어서 어찌됐건 뭐 지금으로서는 뭐 라운시큐어가 차트도 나쁘지 않고 재료도 약간 좀 더 지속성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전고점 근처에서 요렇게 매물 소화의 과정일 가능성도 굉장히 좀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이제 제가 백신 여권 관련주들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뉴스는 한 3일 전에 나왔던 이제 또 백신 여권 관련 뉴스들이 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뉴스를 끼고 살기 때문에 보면서 한번 관심 가져볼 볼 필요가 있겠는데 라고 했고, 방송에서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만약에 했으면 소개를 좀 드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백신 여권 우선 협상 대상자의 SKT 컨소시엄, 뭐 4월 최종 결정,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가버렸죠. 그래서 조금 뭐 아쉽기는 하네요. 근데 이 모습만 일단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죠. 전고점에서 요렇게 윗골이 좀 달렸지만 괜찮다, 거래량 터졌고 좀 매물을 이식하는 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여기서 버텨주는 봉, 이런 식으로 버텨주는 봉들이 좀 나오게 되면 이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금 비트코인이 7천만원이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러다가 진짜로 1억 한번 찍으러 가겠다.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전고점이었던 뭐 7천만 원대를 이제 뚫고는 있지만 뭔가 시세가 좀 폭발적으로 나야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이거 뭐 살짝 그냥 신고가 갱신하고 이래가지고는 지금으로서는 재료가 좀 피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뭔가 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뭐 나온다거나 한 8천만 원 정도 만약에 찍으면 그때는 관련주들이 또 한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관련주 중에 지금 뭐 그러니까 위지트가 좀 강할 때도 있고 비덴트가 좀 강할 때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좀 다른데, 일단 흐름이 좀 뭔가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는 조금 비덴트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얘도 요 정도 가격대를 넘기면 요때 딱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를 넘기는 봉이 만약에 나오면 가격대가 이제 위로 확 열리거든요. 공간이 매물대도 많이 없을 거고.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흐름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비트코인 시세 보면서 좀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면 관련주인 비덴트나 뭐 위지트도 한번 관심 가져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니틱스라는 종목이, 이것도 이제 개별주인데 예전에 그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에 무체열 혈당 측정 이제 뭐 탑재하겠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터치 IC 세계 1위 업체예요. 그래서 그 재료로 급등을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얘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패턴을 많이 보이거든요. 저희 리딩방에서도 요때 좀 사가지고 요때 사서 요 슈팅이 나왔었는데 이때 좀 부득이하게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았어요. 4,080원인가 제가 매도가 사인을 드렸는데 4,020원 주고 20원 주고 너무 급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이때 당시 저희가 이제 타점도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리딩의 좀 뭐랄까요,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 매매였으면 이날 못 팔았을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때 아무튼 타이밍 놓쳐가지고 조금 한번 빼서 이때 절반 정도 뭐 손절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저 절반은 또 익절하고 그렇게 이제 빠져나왔는데, 흐름이 얘도 좀
보시면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 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두고 맞고 떨어졌는데 밑에서 작업해서 다시 한번 뚫었는데 또 종가상 안착시키지 않고 떨궜다가 다시 이 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패턴이 좀 그렇죠. 뺄 때 좀 많이 빼는 패턴인데 이렇게 왔다 여기서 찌글찌글 하다가 한번 이렇게 다시 쏘게 되면 얘도 이 4,000원 위로 매물대가 확 열리기 때문에 얘도 한번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러니까 개별주 중에 괜찮은 움직임인 것 같아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이 되게 좋잖아요. 전망도 되게 좋습니다. 철강주들이 뭐 중국에서 이제 철강 제조업체들한테 상반기까지 50% 이제 감산 하라고 좀 지시를 해서 철강 가격도 오를 거고, 중국에서 안 만들면은 뭐 우리나라 수요도 늘어날 거고, 최근에 이제 조선 해운주들이 너무 좋으니까 뭐 배 수주에 대해서 뭐 이제 철강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날 거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전망이 좋거든요. 그런 가운데 운배철강이라는 종목이 제 눈에 이제 조금 들어왔습니다. 얘가 이때 상한가를 뽑아내는 기준봉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이에도 4,000원이네요. 이 4,000원이라는 저항대를 두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맞고 떨어지는데 저점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한번 또 뽑아줄 수도 있으니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도 관심 종목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